안녕하세요. 역사문화TV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영국에는 이베리아인이 살고 있었으며 기원전 6세기경 켈트족이 유럽에서 건너와 정착한다. 기원전 55년에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가 브리튼 섬을 침략하였고 그 후 400년 동안 잉글랜드 지역을 지배합니다. 4세기 후반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어 앵글로색슨족 등이 침략해오자 로마 군대는 철수하고 켈트족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지방으로 밀려납니다. 6세기에는 바이킹의 침입을 받기도 하지만 9세기 초 웨식스 왕 에그버트가 앵글로색슨계의 7 왕국을 복속시켜 통일된 잉글랜드 왕국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10세기 말에는 북쪽에서 온 데인인이 침입하여 데인인 카누트가 왕위에 오릅니다. 카누트 왕이 죽은 뒤 프랑스 노르망디로 망명했던 웨식스 왕가의 에드워드 참외왕이 돌아와 앵글로색슨 계통의 왕가가 부활하나 에드워드의 사후에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쳐들어와 정보광 윌리엄 1세가 되어 노르만 왕조를 엽니다. 1154년에는 앙주 백작 헨리 2세의 등극으로 플랜테전의 왕조가 시작되고 뒤를 이은 리처드 1세는 십자군 원정을 주도하고 직접 출정하여 막대한 전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1215년에는 리처드 1세의 동생 존 왕이 프랑스에 있는 영국 영토를 잃고 이를 되찾기 위해 무리하게 세금과 군사를 모으는 등 실정을 거듭한다. 이를 견디지 못한 귀족들은 왕권을 제한하는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하게 하고 1265년에는 영국 하원의 기초인 의회가 소집됩니다. 1337년 프랑스 카페 왕조의 혈통을 가진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 왕위를 요구하며 프랑스와 100년 전쟁을 시작한다. 플랑드르 지방을 차지하기 위해 벌인 이 전쟁에서는 잔 다르크 등이 활약한 프랑스가 승리합니다. 이후 영국 내에서는 붉은 장미 문장을 쓰는 랭커스터 가와 흰 장미 문장을 쓰는 요크가가 왕위 계승권을 놓고 다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장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요크가의 승리로 에드워드 4세가 왕위에 올랐지만 이후 랭커스터가의 왕위 계승권자인 튜더가의 헨리가 요크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두 가문을 통합하고 헨리 7세로 왕위에 올라 튜더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헨리 7세는 절대주의의 기초를 확립했으며 뒤를 이은 헨리 8세는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을 계기로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 영국 국교회를 성립시키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웨일스를 통합합니다. 영국 국교회는 헨리 8세의 딸 메리 1세에 의해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으나 뒤를 이은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교회를 다시 확립시킨다. 그녀는 국내 정책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식민 사업을 추진하였고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여 해상권을 잡습니다. 이 시기에는 부유한 중산 계급인 젠트리와 상인층 대부분이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되는 등 전반적인 문화 수준이 높아졌으며 영국의 절대주의가 최고조에 달한 뒤 점차 쇠퇴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친척이자 스코틀랜드의 왕인 제임스 1세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영국의 절대주의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는 시대착오적인 관점에서 의회와 대립하여 이는 왕의 부당한 권력을 제한하려는 시도인 권리청원과 청교도 혁명의 계기가 됩니다. 올리버 크롬웰은 청교도 혁명으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선포하였으나 지나치게 청교도적 삶을 강조한 공화정은 오래가지 못했고 크롬웰이 죽자 다시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종교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려 하였으나 신교도 중심의 의회에 의해 저지당하고
제임스 2세의 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가 명예혁명을 통해 왕위에 오릅니다. 제임스 1세의 손자인 하노버 가의 조지 1세가 윌리엄 3세의 뒤를 이으며 시작된 왕조로 해외 영토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이다. 1763년 프랑스와의 7년 전쟁에서 승리하여 인도와 캐나다를 얻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갖게 되었으며 1783년에는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하고 1801년에는 아일랜드를 합병합니다.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뒤 영국 제국은 전성기를 맞는다.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선거법이 개정되었으며 난징 조약으로 중국에 진출해 홍콩을 얻는 등 영국 제국은 계속 커져갑니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독일, 미국 등의 세력 확장과 국내 경제 불황, 그리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의 번영은 위기를 맞습니다. 에드워드 7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조지 5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독일계 성씨를 버리고 윈저 왕가로 이름을 바꾼다. 미국과의 연합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리하지만 이를 계기로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하락하였고 많은 해외 자치령을 잃어 영국 제국은 붕괴됩니다. 1922년에는 남부 아일랜드가 자유국가로 독립하여 북아일랜드만 영국의 영토로 남는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윈스턴 처칠 총리의 지휘 아래 미국과 연합하여 이탈리아, 독일, 일본을 항복시켜 전쟁을 끝냅니다. 1952년 엘리자베스 2세가 왕위에 오른 뒤 1950에서 1960년대에는 경제적 팽창과 번영을 누리지만 유럽 경제공동체 가입을 거부하고 새로운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경제는 침체됩니다. 이때 1979년부터 12년간 영국을 통치한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경제,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여 위기에 빠진 영국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대처는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중에게 큰 지지를 얻었으나 주민세 부과와 유럽 통합에 대한 비타협적인 자세로 당의 반발을 초래해 1990년에 사퇴한다. 대처의 뒤를 이은 존 메이저 총리는 유연성 있는 정책으로 보수당의 집권을 이어가지만 1997년 노동당의 젊은 당수 토니 블레어가 승리하면서 18년 만에 정권이 교체되었으니 18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대량 생산을 위한 공장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석탄, 철강, 방직과 같은 새로운 산업은 영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765년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하였으며 이후 대량 생산이 도입되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데이비드 휴me, 데이비드 리카르도, 애덤 스미스와 같은 많은 고전 경제학 학자들이 경제학 이론의 기초를 닦았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기 자본주의의 발전은 앵클로저 운동에 의한 농민 계층의 몰락과 불결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빈민층의 확대, 아동 노동, 공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도 함께 가져왔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러다이트 운동과 같이 기계를 파괴하는 과격한 노동운동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연합왕국으로서 영국의 두 번째 단계는 1800년 연합법을 통해 1801년 1월 1일부터 아일랜드 왕국을 연합왕국의 일부로서 합병한 것이었다. 이로써 영국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트 브리튼 아일랜드 연합왕국이 되었으며 이후 아일랜드 독립전쟁의 결과 아일랜드가 독립할 때까지 이 체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오늘날 노동당 내각의 태도는 유럽연합과의 통합으로, 보수당은 몇몇 권리와 자격의 반환으로, 그리고 자유민주당은 현재 정책의 지지 쪽으로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